SNS에서 외국인만 때린다고 하면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약한데 저는 그냥 아예 몰아내겠습니다. 그런 게 좀 일본 정치권이 지금 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되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화제인 외국인 배척론이라는 내용인데 예전에 이제 박근혜가 일본에서 뭐 약간 극우정당, 뭐 참정당이라는 데서 일본인 퍼스트, 이것 때문에 한번 선거를 휩쓸었다. 엄청 인기였다.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지금도 약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필두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너무 우대한다. 못 참겠다. 일본에서 일본인이 우선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좀 극단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야 그거는 좀 차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런 좀 뭔가 자정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근데 선거 때 결과를 까고 보니까 갑자기 그 참정당이라는 신흥 정당이 의석수를 엄청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 자민당 새로운 총리를 정하는 총재 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화두로 외국인 배척론이라는 게 토론 주제로 나온 거예요. 차기 총리를 정하는 선거에서.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당장에 뭐 대한민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거주하신 분도 계시고 일하는 친구도 있고 플러스 여행 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주요 정치권,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이 외국인을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이를 좀 준비를 했으니 이걸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일본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계속 대통령 선거로 나오는데 일본 총재 선거입니다. 일본 총재 선거의 외교 정책, SNS에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이 밑에 타이틀이죠. 외국인 정책. 이번에 일본의 이 뭡니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더 엄격한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누구? 다. 후보자 다? 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그냥 좀 뭔가 극단적인 후보 예를 다카이치라든지 그런 사람만 이제 외국인 뭐라네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가 아니라 고이즈미도 마찬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 모든 후보들이 저희는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신 외국인 우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뭐 메스를 대겠습니다. 왜 이럴까? SNS에서 평판이 좋다. 외국인 규제 강화. 참정당에게 흘러간 보수의 표를 탈환하기 위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지금 과열이 되고 있다. SNS상에서 외국인을 몰아내 외국인에 대해서 저걸 없애야겠습니다. 이러면 그 후보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SNS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SNS 본인의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리잖아요. 후보가. 그러면은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몰아냅시다. 이런 사람들이 응원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일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게 자민당도 본 거야. 야 이거 나쁘지 않아. 우리도 5명이 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 체류자 제로, 불법 이민 당속, 중장기 비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바꾸겠다. 어쨌든 이민 정책에도 지금 반대 입장이거든. 자민당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으로 듣기에는 그냥 장기적으로 오는 사람만 앞으로 올 총리가 좀 이제 제어하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죠. 이게 일본에서 이번 주 화제의 뉴스 중에 하나인데 다카이치 사나에 나라에서 사슴을 걷어차는 외국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후보는 지역구가 나라예요. 나라라는 지역 관광 가보신 분 안 계십니까? 거기 뭐가 유명합니까? 사슴이 유명합니다. 사슴이 공원에 막 자유롭게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사슴에게 샌베 먹이 주고 먹이 주는 게 아니죠. 사슴에서 뺏어가죠. 나라 공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지역구니까 잘 아는 거지. 여러분 제가 아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사슴을 막 발로 차고 걷어차고 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외국인까지 오게 되는 일본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이대로 놔두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돈 없는 관광객에 대한 좀 메시지를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보다는 역시 오버투어리즘 문제다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분들 문제다. 그렇죠. 인식이 되는 게 좀 그렇죠. 그렇죠. 박알망소는 자주 다루지만 일본에서 제일 화제인 게 오버투어리즘. 흔히 말하는 관광공해. 이게 뭐 일본에서 계속 문제죠. 일본의 관광이 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캐퍼시티의 용량을 넘어서 일본에서 관광객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라는 이 관광공해가 늘 일본에서 화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원래라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관광을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 8월달 통계로 바뀌었어요. 1월부터 8월까지로 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610만 명, 중국 사람들이 670만 명이거든요. 드디어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민감해요. 왜 이게 민감해? 이거는 일본 자민당이 어찌 보면 해둔 일이거든요. 작년 12월달 뉴스입니다. 중국 국민을 위한 비자, 정부 여행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중국인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일본 관광을 더 늘리게 했다 있잖아. 이게 자민당의 기존 정책인 거예요. 관광을 점점점 늘려가지고 2030년까지는 6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 그 전에 이시바 총리 전에 뭐 아베 총리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일본에 와야 되는데 장벽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인을 위한 이런 비자를 좀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게 슬슬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오다니 100만 명. 이게 옛날에는 일본의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 비자였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개인 비자. 그러니까 이게 일본 내에서는 안 그래도 뭐예요?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공해가 심해서 죽겠는데 아니 지금 하는 정책이 외국인을 더 늘린다는 거야? 야 이거 이번에 새로 올 총리들 이거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뭐예요?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좋은 겁니다. 당장에 다른 후보들이 이 정도까지 과격한 건 얘기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뭡니까? 정비를 해야 된다. 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좀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일본에서 거의 매일매일 이런 뉴스가 뜨거든요. 관광객 때문에 주민의 이제 비명이 있다. 슬램덩크로 유명한 이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강백호가 서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옛날부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난리다. 여기에 줄을 그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지킨다. 주민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교토는 늘 얘기가 나오는데 지역 주민은 버스를 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일본 신사라든지 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외국인들이 쓰레기통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뉴스가 뭐 거의 매일매일 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일본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는 관광 공해뿐만이 아니라 토털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 온다는 것은 일본의 치안과 일본 사람들의 생활과 그 다음에 저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일본인보다 싼 돈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의 임금 상승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몰아내야 된다. 라는 식의 여론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도 있네요. 그 외국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못 산다. 그러니까 규제해 주세요. 그런 말도 있어요. 다카이치 사나이 씨 집회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을 규제해야 된다. 이거를 상당히 좀 세게 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중국을 겨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집을 살 수 있어요. 왜? 서로 오케이야. 근데 일본 사람은 중국에서 집을 못 사요. 예, 중국은 그걸 막아두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일본에서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불공평하다. 근데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집을 엄청 사들이는 것 같네. 해외 세력의 폭발적인 매수가 일본이 사는 곳을 빼앗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 부동산 버블이 와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뜨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에서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연속으로 1억엔, 우리나라 또 10억을 넘었다. 신축뿐만인가요? 도쿄 중심가 23구에서는 1억 이상, 10억 이상의 중고 아파트 가격이 4개월 연속 급등이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 임대료, 월세도 영향을 준다. 근데 그 뒤에 배경에는 이런 해외 세력이 있을 것이다. 차이나머니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지표거든요. 뭔가 그래프 하나가 이상하죠. 이 초록색 그래프가 여러분, 일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맨션.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2배 이상 뛰었고 나머지 다른 주택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건 거의 안 뛰었어요. 이게 일본 전국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수도권은 어떻게 돼? 수도권 더 뛰는 거예요.
일본 도쿄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들이기 충분하다. 그래서 계속 사들인다, 걔들이. 근데 그것 따라서 다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외곽으로 밀려나. 근데 도쿄에 있는 집은 빈집이 많아요. 왜? 투자용으로 사니까. 아파트에 불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못 사는 건 외국인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좀 극단적인 예. 논조로 이렇게 막 SNS라든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항상 뉴스가 나옵니다. 팩트 체크. 사실은 일본인도 많이 산다. 외국인이 사는 건 요 정도밖에 없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그래도 반론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친구네. 법인 투자다. 거기다가 뭐 일본 사람을 사장으로 놔두고 중국인 머니가 들어간 기업들도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내요. 그럼 이게 전수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 그러면은 사실상 적어도 일본인 명의로 뒤에 뭐 차이나 머니 어쩐지 일본 사람들의 일반 셀러리맨의 월급으로 이거 못 사거든. 이런 식으로 또 여론 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승전 외국인이 이거 사는 걸 막으면은 일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네. 이런 무분별한 이상한 부동산의 상승 외국인이 문제네. 잡아라. 이런 거잖아. 이게 더욱더 대세론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는 항상 외국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를 걸려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죠. 혼돈으로 보나는 일본의 외국인 아파트 공용 공간에 컵라면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식당 갑자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불법으로 민박 에어비앤비 좀 이런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좀 써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토지 규제라고 하면은 이꼴 중국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타카이치 씨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어떻게 할까? 다른 후보자분들도 이거는 대책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는 외국인이 일손 있어야 돌아가는 나라인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스톱시키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상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좀 일본에서 결과적으로 SNS에서 외국인만 때린다고 하면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약한데 저는 그냥 아예 몰아내겠습니다. 그런 게 좀 일본 정치권이 지금 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되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기사를 보면 중국인 분들 그런 이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아시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위험하다. 중동 사람들 위험하다.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국 일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예. 기승전 일본인이어야 돼요. 외국인에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차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좀 뭔가 있잖아. 극단적인. 이런 극우 정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만 좀 있잖아. 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은 일본에서 메인스트림, 일본의 총리를 정하는 이런 선거에서도 엄격해야 된다. 라는 논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 전체의 무드가 바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 그리고 이민 그 두 가지 아주 민감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불만이라는 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불경기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는데 그 대상이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이 안 올라. 저기 있는 저 불법 이민 노동자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뭘 하는데 나는 왜 저 외국인처럼 백화점에 못 갈까? 뭔가 저 백화점은 저 외국인을 우대를 하고 있어. 일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 본인이 있는 문제를 외국인으로 돌리고 있는 게 일본의 현재 상황인데 그거를 부채질하는 친구들이 인기를 얻고 그런 부채질하는 의견들이 SNS상에서 짱짱맨이에요. 그런 정치가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더 극단적으로 돼서 지금은 메인스트림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자국인을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일본에서 일본인 우대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도를 넘게 되면은 일본의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일본은. 예, 알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역사책에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일본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은 일본 차기 총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부터 뭔가 좀 과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은 탑다운이잖아요. 위에서. 쟤는 뭡니까? 해로운 외국인이다. 이런 말 낙인 찍히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드가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 뭐 한국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여행 오신 분들도 좀 뭔가 이런 일본 내에는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다 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전리 바뀌면 새로운 외국인 정책이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일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이겠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이 뭐 외국인에서 잘해주는 건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은 뭐 세금 감면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참정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은 영주권 가진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참정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한국이 좀 더 일본보다 외국인을 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그런데 일본은 그것도 아닌데 반발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에 일하는 사람들을 떠나가지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특히 관광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각종 동네에서. 그게 일본 사람들 눈에는 싫은 거예요. 그게. 말했지만 여러분, 일본이 아시아 제일 잘 살았잖아요. 제일 잘 살고 자기네들이 해외 나가서 애나 뿌리고, 에헤이,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신용카드 JCB다. 비자 마스터가 아니다. JCB다. 이러면서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딜 가든 일본어가 통하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되었잖아. 자기네들이 접대를 해야 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싫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가난해진 이유를 자기네들에게 찾는 게 아니라, 저 외국인이 뭔가 매너가 나쁘다. 저 외국인이 뭔가 내가 사야 될 집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 우리를 몰아내고 있다. 치안이 나쁘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식의 미디어 자극적인 게 맞다. 이런 식으로 SNS를 타고 넘어가고, 그런 걸 주장하는 친구들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요즘 치닫는 게 있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게 인기 있는 대세론이라고 느끼니까 기존에 있던 미디어, 기존에 있던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이런 뭡니까 여당조차도 그 대세를 타고 가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추세라고 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예. 지금은 아까 자민당 전제 후보자분들도 있잖아요. 모든 외국인분들 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외국인분들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 역사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평범하게 사는 일반 외국인분들이 나쁜 외국인으로 바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바꾸지 않은데 자기를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 바뀌면 그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인을 찍을 수 없잖아. 너는 이제 우량 외국인 낙인, 너는 나쁜 외국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런 SNS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요즘은 뭔가 하나 나쁜 친구가 있으면 그게 얘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여. 근데 일본은 그런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한 달에 몇백만 명씩 외국인 관광객이 와요. 그러면 분명히 돈 없는 외국인 관광객이 있어요. 있지.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고성방가에다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 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건 알지.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마다 촬영이 돼서 틱톡, 유튜브 올라가. 그게 순식간에 일본 사람들 전체가 알게 돼. 여러분, 이게 외국인의 매너예요. 이렇게 나빠요. 쟤들이 일본을 해치고 있어요. 이런 걸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야. 그게 그날마다 갱신이 돼.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역시 외국인은 나쁜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 사람들의 의식까지 변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SNS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라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게 더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렇게 정치권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 일본에서 그걸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무드가 한번 이게 급격하게 바뀌면은 전체적으로 정책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거주하시는, 특히 일하시는 분들부터 이래가지고 아마 걱정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예, 얘가 뭐 예를 들어 외국인은 비자 강화부터 이래가지고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이제 배척론, 좀 배타주의, 예, 쇄국 정책, 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바뀌고 있는 그런 무드라는 거를 알려드렸습니다.